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대신문의 황여준 기자님께서 주식 쪽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특히 소위 영끌이라고 신용 네.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삼으려는 청춘들이 이번에 PD 수첩에도 나왔는데, 맞아요. 네. 어, 이게 근데 우려가 되는 점이, 네. 이게 주식 계속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 대출을 받은 회사에서 강제로 이걸 가져가는 그걸 뭐라고 하죠? 네, 그쵸. 가져가는 것도 생긴다 그러고 그쵸. 예, 예. 회수가 네. 어려워지면 네. 이게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도 흔히 있잖아요. 말하는 이제 마진 콜의 개념이 그런 네, 건데, 마진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네, 저쪽 네, 증권회사에서는 빤히 보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면은 돈 내놔 해가지고 네네네. 가져가는 거고, 저도 그 PD 수첩 그거는 정말 제 수업에 써먹을 만큼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네.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비투는 하지 마시라. 음,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빚쟁이들은 걔네들의 사전에는 원금 손실이 없어요. 애초에, 빚쟁이들, 돈 빌려주는 사람 눈에서는 네. 원금이 보장돼야지. 네, 그쵸. 그렇죠. 은행에서도 돈 내놓으세요, 원금. 네, 이런 식이 되고, 네. 그죠? 그 다음에는 은행에서 못 빌리면 또 제2금융권으로 가고, 그쵸. 그 다음에는 제2금융권 안 되면 급하면은 막 어, 대부업체, 네. 그 얘기인 즉슨 사채업자, 그냥 자기 팔다리 잘리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거의 이 산채로 가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특히 이제 요즘 영끌을 하고자 싶은 욕구가 2030한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가장 넘치는 시기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 가장 짱짱할 때가 아직 모를 거야, 자기는. 20대. 20대. 31세랍니다. 31세, 아, 32세. 아직 자긴 남았어. 전 아직. 그래서 20대, 30대 되면은 막 에너지가 넘쳐요. 아, 이게 이제 자신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자감. 남들 망해도 나는 될 것 같아. 네. 예, 그런 자신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들 많이 하실 수밖에 없고, 아,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해도 빚을 져가면서 막 하고 막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긍정 모드는 이런 데다 써먹지 말고, 그 비투 하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취직하는 데 쓰시고, 그죠? 창업하는 데 네. 쓰시고, 그러지, 투자하는 데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 성과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과는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막 닥치기 때문에, 음,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정말 그걸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게 빚을 지면은 큰일 난다. 네. 채권자들이 달려들면은 감당 못 한다. 그리고 여러 채권자들이 또 달려들어요. 왜냐면은 한 번 빚을 진 다음에 그걸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카드 빚을 돌려막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 사람한테 빚진 거 갚기 위해서 저 사람, 두세 사람한테 꾸게 되고, 두세 사람한테 또 꾼 거를 또 갚기 위해서 뭐 해요? 네. 열 사람한테 꾸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버려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신세를 망치게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음, 민간 가계부채 또 음, 최고치라 그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게 민간의 어떤 부채 비율이, 음, 아니, 부채 크기가 음. 증시에도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네, 부담이 되죠. 민간의 그런 부채 수준 자체가, 네,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쪽으로 캐시가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얼만큼 이게 여력이 있겠느냐. 아, 그 주식 투자에다가 계속 할 수 있는, 네. 못 들어온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런 거. 그동안 네. 유입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죠. 부담이 네. 되지, 아무리 그래도. 네, 네. 아무래도. 네. 네. 물론 지금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고. 그렇죠. 네, 금리도 낮추고, 네. 이런 거를 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돌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주식시장으로 가는. 들어간 건데, 감당할 수 있겠냐. 장기적으로 감당 못 한다는 거지. 그쵸. 네. 네, 네, 맞. 그리고는 이제, 네. 어, 어,
이제 실물 경제와 네, 증시 간의 괴리에 네,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수출 실적이랑 그 증시의 어떤 코스피 지수랑 네,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음, 설명을 많이 봤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표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네, 어, 이게, 아까 음,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했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거다. 근데 네, 이런 질문이네요. 개인의 네, 주식 투자가 증가하면 음, 구조적으로 그 어떤 차이가 용인이 되는, 음, 괴리가 용인이 되는 상태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속될까? 네. 아,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건 세일즈, 네. 바깥에다가 반도체 팔아먹은 거잖아요, 솔직히. 아,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거의 먹여 살리는 비중이, 나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한 액수만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 펀드멘탈이란 거니까. 네네. 그런 펀드멘탈이 뒷받침 돼준 만큼만 주가가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올라간 건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음, 하는 질문은 할 만하고요. 네. 반면에 서버 수요, 줌이라든가 무슨 네네. 유튜브라든가 네.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또 AI 그라는 그런 산업적인 그 혁신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엄청 잘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아, 기록적으로 네.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도 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가 뒷받침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다. 아, 이제 웬만큼 이제 그, 그 수혜주 내지는 이제 네네. 운석이 떨어졌으면은 공룡 시대 때 운석 떨어져가지고 어떤 애들은 다 멸살되고 네. 말살되고 어떤 애들은 자연 선택되잖아요. 네. 자연 선택되는 애들에 한해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아, 그 가능은 하다. 네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네.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또 그 반대 이면도 조금은 걱정은 돼요. 뭐냐면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내지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나 네. 해서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네. 이게 재택근무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은 로빈후드 언제 그 앞에서 막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겠어요. 백신 맞고 회사로 돌아가면은 이 아,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야 될 거 그 아니야. 단지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이 그쵸? 재택근무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여건도 그런 것도 같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생각을 있기 때문에. 해야 아,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 같아도 얘기했잖아요. 일 때문에 주식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를 그냥 펀드에다가 맡기지 뭐 다시. 아, 그래서 네. 기관에 다시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아, 좀 돌아가지 않겠나. 물론 전보다는 재택근무가 많아서 네네. 이제 유지는 좀 되는 건 있겠지만은 그 빠져나가는 포션도 3, 4년 후에는 생각해야 될 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물론 그게 당장 어떻게 될 거냐는 네.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신선한 네, 재택근무랑 연결이 되는데. 네, 아,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일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공매도 또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음,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공매도 부활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네, 있을까? 네, 이게 전체적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음, 아니면 이게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거를 이렇게 음, 다시 내재 가치로 수렴하게 만드는 건지, 네, 공매도에 대한 우려점을, 네, 네, 우려점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이게, 이거 하나하나가 뭐 비디오 클립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 거의. 이게 보면은, 이 공매도가요, 빌공짜 공매도인데, 네, 그렇죠. 공포의 공짜 공매도로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무슨 뭐 공포스러운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언론 플레이 때문에 많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뭐 언론 플레이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공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언론 플레이를 더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하필이면 광고 주세요. 그런 상황인 거지. 뭔 그러네요, 소리냐면은 네. 공매도를 내가 당하는 거는, CEO야. 그쵸? 내가 네네네. CEO면은 페이를 뭘로 아, 받냐? 옵션으로 받고 그 스탁으로 받는데 네네네. 이 그 주가가 떠주면 나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공매도 때문에 이 주가가 현실에 딱 맞게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나는 싫어요. 그러네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한테는 공매도는 죽일 놈이야. 무조건. 그죠? CEO한테는 공매도는 죽일 놈이야. 네. 그러다 보면은 언론사에서는 누구의 돈을 받고서 이걸 써주겠느냐? 네. 공매도자들이 이거를
광고비를 내진 않거든요. 그렇죠. CEO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매도들한테는 나쁜 얘기를 공매도에 대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언론의 어쩔 수 없는 생리다. 네네. 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일단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다. 필요악이라고 뭐 악이라는 말을 꼭 해야 될 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존재다라는 네. 거고요. 그거가 없으면은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좀 황당해들 하시는데 이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삼다수라고 칩시다. 아, 네. 삼다수 저 회사에 광동. 그죠? 네. 저 회사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이 CEO를 만났어.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전에 없던 새로운 소식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접해 들었어. 네. 근데 좋은 소식이야. 아. 이게 뭔가 이노베이션이 생겨가지고 정말 더 시장을 완전 더미네이트하게 될 것 같아. 네.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사야죠. 주식을 사고 싶겠죠, 그죠? 네. 근데 시츄에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이 됐다고 칩시다. 아, 네. 상장이 됐고 삼다수의 주식을 기자님이 갖고 가지고 있을 있는지 수가 지금. 있고 네. 갖고 있지 않은 시츄에이션이 있어. 네.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사지. 추가 매입을 네, 합니다. 추가를 하겠죠. 그렇죠? 네.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겠죠. 새로 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 갖고 있을 때와 갖고 있지 않을 때 네. 산다. 네. 반면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아, CEO를 만났더니 이게 보였어. 네. 그러면 이 주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츄에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가지고 있을 때는 팔겠죠. 판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지 않는. 그러면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팔고 있으면은 아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뭐예요? 가지고 있을 때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네. 산다가 있었고 산다. 추가 매수가 있었고 새로 산다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뭐예요? 판다 하고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 그러고는 요 시츄에이션은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밸런스가 맞지만은 그죠?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밸런스가 안 맞아 버려요. 그래서 파워 게임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게 오르게 그쵸. 될 수밖에 없는. 그쵸.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주가가 평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 아,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선 공매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언론사의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가면은 댓글이 수백 개가 순식간에 막 달려요. 악플. 저도 많이 봤어요. 아주 그냥 심장 쫄깃한 그런 개미들을 악플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쵸. 저 학자가 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무서워요.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익명으로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딱 얘기해야 돼요. 네.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최근 뉴스가 또 나온 게 예.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뭔지. 공매도란 거를 좀 선진시장답게 네.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적인 미숙함이 아니냐. 혹시라도 이게 좀 계속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네. 표수 4월 달에 지금 선거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민기적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선진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해서 나가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공매도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네네.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그래요. 뭔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 빌리고서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처벌. 네. 공매도에서 이제 빌렸다 하는 그 계약 있잖아요. 사인을 서로 간에 하고, 어떤 진지하게 악수하고, 이러면서 빌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메신저로, 나 몇 주 빌려줘. 그래, 오케이. 형, 고마워. 빠이빠이. 그러면서 막 이제 빌려가서 판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자들끼리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 증거만 남기면 돼, 일단 간에. 그래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미스될 수가 있겠지. 이제 형 하고서 나중에 물어보지 이러면서 지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철컹철컹이라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잡았더라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트레이딩 자체가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될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처벌을 수십 년, 100년,
갖다 엄청 무섭게 때려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네. 그런 거 안 해놓고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도입하는 거가 이제 3월, 4월 달쯤에 도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좀 새로운. 처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네, 타이트하게 하는 게. 네. 그러다 보면은 그거 맞추고 나서 5월 달쯤 가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보다 막 음. 선거라기보다 이런 것보다 뭐, 합리적인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3프로 TV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나온 얘기기도 하고, 네. 그건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죠. 또. 네, 그렇죠. 네. 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거의 딱 됐네요. 아유, 벌써 그렇게 되네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 벌써 한 시간이 됐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 또 네, 이렇게 저요. 물어봐 감사합니다. 주셔가지고, 네. 예. 종종 이렇게 또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오늘, 일단은 요거는 지금 방송부는 요걸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